안녕하세요. 오늘 날짜를 보면요. 2025년 2월 5일입니다. 오후 5시 14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이슈는 뭘까요? 바로 LG CNS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큰 이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CNS는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LG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전통산업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운영, 그리고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클라우드, AI 등 사업 포트폴리오로 진화가 되었고, 클라우드 금융 스마트 팩토리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해당 LG CNS가 오늘 상장이 되었는데 왜 이 부분이 이슈냐?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공모가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LG CNS 매매하신 분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물렸다라는 소리인데, 제가 오늘 LG CNS 저가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물렸기 때문에 LG CNS를 지금부터 공부해야 하는 시점이겠죠. 자, LG CNS는 1987년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합작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 LG EDS로 이제 95년 사명 변경, 2002년에 LG CNS로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LG그룹 계열사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주요 제품으로는 SI, SM 사업 위주의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제품,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사업을 주관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제품, 그리고 클라우드 및 AI 서비스 중심의 클라우드 앤 AI 제품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품별 매출을 보면 클라우드와 AI 제품에 대한 매출이 50% 이상 차지하고요.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제품 27%,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21%, 특수 관계자 매출이 60%, 해외 매출 비중이 18.6%를 차지합니다. 자, 공모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공모 이후에 주주 구성을 본다면 LG 대주주 최대 주주가 46%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 미만 소유주가 11%, 공모주주가 16%, 우리사주조합 1%, 공모주주 4%,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 22%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46%예요. 임직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1% 이상 주주가 21%, 1% 미만 주주가 0%로 볼 수가 있겠고, 공모주주가 4%입니다. 자, 우리가 LG CNS를 최소한 6개월 이상 본다라고 했을 때 해당 내용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왜? 최대 주주와 1% 이상 주주, 미만 주주가 공모 후에 매도 제한 기간이 다 6개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6개월 뒤에 이 해당 물량 67.5%의 물량들이 다 풀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100% 물량 중에 71.5%는 락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물량들은 약 28.5% 물량들을 돌아다니고 있고, 그 외에는 다 묶여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67.5% 물량들이 해제가 된다. 그렇다면 상장 이후에 6개월 되는 날 2, 3일 전부터 주가는 빠지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럼 공모자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설자금으로 250억 사용을 하고, 영업 양수 자금으로 3,300억, 그리고 채무상환 자금 1,600억 사용을 한다. 그래서 합계가 5천억 정도 이렇게 공모자금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LG CNS가 뭐하는 기업이냐?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알아보면, LG그룹 계열의 SI 시스템 통합 업체로서 컨설팅, 시스템 구축과 운영, 토탈 아웃소싱 및 IT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 등을 아우르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연결 매출액을 봤을 때 작년 대비 12%가 올라온 모습,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YOY로 따져보면 20%, 23년 3분기 기준의 YOY 7%, 영업이익 17.4% YOY 성장 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매출별 비중은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가 26%, 클라우드 AI가
54%, 스마트 엔지니어링이 2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AI와 클라우드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는 가운데 해당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I와 클라우드 쪽 매출이 2021년부터 2022년, 3년, 4년 넘어가면서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건 신사업, 앞으로 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LG CNS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 LG CNS는 IT 서비스 단일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고, 품목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클라우드 AI, 스마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세 개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IT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 게 스마트 엔지니어링이고요.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는 SI와 SM으로 크게 구분을 합니다. SI는 기업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서비스에 해당하고 있고, SM은 실제 하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라우드 AI는 클라우드랑 데이터 앤 AI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클라우드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등 고객 비즈니스 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인 서비스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데이터 앤 AI는 데이터의 수집, 통합, 가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이 적용되는 IT 서비스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LG CNS가 품목별 사업 구성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클라우드 앤 AI가 54%,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가 26%, 스마트 엔지니어링 20%라고 이렇게 쪼개서 볼 수가 있겠고요. LG CNS의 주요 사업 영역을 우리가 넓혀서 그림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DX 라인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시티, 물류 쪽으로 볼 수 있겠고, 그다음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웹 보안 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 CNS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매출이 87%고 나머지 북미 7%, 중국 2%, 유럽, 중남미 1%이고요. 주요 고객향 매출 비중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LG전자, LG화학, LG유플러스에 대한 매출이 50%가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 장 내용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앤 AI 부분은 그룹사의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고 전체 매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갔습니다. LG그룹의 클라우드 전환율이 43%고 앞으로 전환율이 향후 60에서 70% 수준까지 높아진다면 LG CNS의 매출도 그만큼 점진적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근데 LG CNS는 글로벌 CPS 3사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의 파트너십을 맺고 MSP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LG CNS의 해외 고객을 포함해서 비계열사, 아까 계열사가 아니었던 부분들의 매출들, 레퍼런스들이 지속적인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비계열사형 레퍼런스 매출들이 이전 상승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LG CNS에 대한 주가는 부정적인 여론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방 산업의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영역인 이 클라우드와 AI, 스마트 팩토리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신규 수주 확보와 지속적인 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LG CNS 주주라면 꾸준히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LG CNS의 수주를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2024년 자, 수주 납기가 2026년에서 한 30년까지 있습니다. 지금 LG CNS가 가지고 있는 수주는 약 3조 정도의 수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수주 잔고가 점점 늘어나야 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024년 예상 컨센과 2025년 예상 컨센을 봤을 때
LG CNS의 매출은 꾸준하게 증가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년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2025년도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YOY 작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씩 계속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 당기순이익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계열사향 매출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이 올라가긴 가지만 이 부분들이 다 계열사에 대한 매출들이 강하다라는 점 우리가 리스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LG CNS와 이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삼성 SDS, 현대 오토에버, NTT 데이터 그룹까지 가지고 와서 LG CNS의 이제 PER을 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모가를 결정하는데 해당 PER이 사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삼성 SDS의 PER이 15.6, 현대 오토에버 24.7, NTT 데이터 그룹이 27.4%. 그래서 PER 평균이 한 22.6%로 나옵니다. 같은 관련 기업들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자, 그래서 이 평균 PER을 대입을 해서 LG CNS의 이제 적용 순이익에 평균 PER을 적용을 해서 평가 시가총액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모 이후에 발행 주식 수로 나누니까 한 주당 89,378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공모 할인율을 대입을 하고 나니 희망 공모가액 밴드가 53,700원에서 61,900원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공모가는 61,900원이었죠. 하지만 오늘 종가로 따져본다면 58,0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삼성 SDS가 PER이 13.9배고 현대 오토에버가 23.8배 NTT 데이터 그룹이 30.1배라고 봤을 때 삼성 SDS보다 높은 PER을 가지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와 NTT 데이터 그룹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IT 서비스 매출 규모가 가장 유사한 삼성 SDS의 경우에는 5조 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해서 펄을 계산해 본다면 7.7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LG CNS의 보유 순현금은 5천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3.4에서 15.5배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삼성 SDS보다 펄가 높다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LG CNS가 삼성 SDS보다 퍼가 높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정당성의 여부를 본다라고 한다면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률 그리고 수주 경쟁력 앞으로 높은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LG CNS의 밸류에이션에 프리미엄이 들어갔기 때문에 높은 퍼센트를 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일 프리미엄보다는 주가는 떨어지면서 음봉으로 마감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LG CNS가 어디 가격이 저점일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모가는 61,900원이었고 공모 희망가 밴드가 53,700원에서 61,900원이었습니다. 예상 시가총액이 5조 2천억에서 약 5조 9천억, 약 6조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 오늘 종가가 55,800원까지 떨어진 모습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공모 희망가 밴드인 53,700원에서 오늘 종가인 55,800원 레인지에 우리가 노려보게 되면 저점들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LG CNS 물리신 분들 지금부터 53,700원에서 55,800원 라인들 우리가 저점을 한번 잡아보면서 이길 반등하는 모습들을 기대해보고 LG CNS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